지금 이 순간에도 일론 머스크가 울리는 경고음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당신의 상식이 내일 아침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자리, 당신의 연금, 당신 자녀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쓰나미가 이미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디지털 문맹은 이제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위협하는 진짜 위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 뒤 한국의 모습, 그리고 인류를 덮칠 10가지 충격적 변화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던진 폭탄 발언 하나가 실리콘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미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자신도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늦었다. 멈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페달을 멈춰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 AI 기술이 딱 그 꼴입니다. 멈춤 버튼도 없고 속도 조절 장치도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가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초만 해도 챗GPT가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불과 1년 만에 복잡한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의료 진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대중들은 아침마다 뉴스를 켜면 어제와 완전히 다른 세상 소식을 접합니다. 이게 매일 매주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이죠. 5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기술들이 지금은 당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즉 2배, 4배, 8배로 폭발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속도가 계속된다면, 아니 이미 계속되고 있다면 1년 뒤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통제권을 잃은 채 질주하는 이 기술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AI 기차는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매년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백조 원입니다. 한 기업이 개발을 멈추는 순간 뭐가 벌어질까요? 경쟁사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그러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죠.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죽는다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가 간 패권 다툼까지 가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AI 경쟁에 뛰어들었죠.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벌였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겁니다. 다만 우주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중국은 2030년까지 AI 세계 1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고 미국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한 경쟁이 결국 기술의 안전성 검토보다 속도전에만 집중하게 만든다고 우려합니다. 제대로 브레이크를 점검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 건가요? 아니면 이 파도에 올라탈 건가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특이점이죠. 인간의 지능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2030년쯤 올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특이점의 터널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말이죠.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정점에 올라가서 수직 하강하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지금 인류가 딱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과제 제출 방식을 바꿔야 했고 기업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했으며 법원은 AI가 만든 증거물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2년 만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내후년의 세상조차 기존 데이터로 예측하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통계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에 진입한 겁니다. 특이점 이후의 세상은 누구도 정확히 그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AI가 지금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AI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들을 압도한 겁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어떻습니까?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한 의대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소설을 창작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를 스스로 짜냅니다. 그것도 몇 초 만에 말이죠. 매주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주에 최신이었던 기술이 이번 주에는 벌써 구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지수적 놀라움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놀랄만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놀라움조차 무뎌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말입니다. 평생 공부해서 따낸 자격증 하나면 노후까지 보장받는다고 믿었던 그 직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해온 박 변호사는 최근 AI가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하고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내가 3시간 걸려 만든 문서를 AI는 3분 만에, 그것도 더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대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6년 기술업계가 주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특정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AI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장부 정리도 하고 기계 수리도 하고 고객 응대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맞는 직원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월급 한 푼 안 받고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 AGI가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2027년에는 달성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기술 하나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는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용접 기술로 30년을 일해온 김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로봇이 자기보다 더 정교하게, 더 빠르게 24시간 쉬지 않고 용접을 해내는 걸 보고 나서부터죠. 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 겁니다. 인간의 노동은 이제 지치지 않고 24시간 일하고 무한 복제가 가능한 AI 노동력과 경쟁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 AGI의 등장을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은 인류에게 빛과 온기를 줬지만 동시에 화재와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죠. AG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예측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030년 이전에 단일 AI의 지능이 80억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나질 거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못 풀 문제를 AI 하나가 순식간에 해결하는 세상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AI는 인류가 100만 년에 걸쳐 이룩한 발전을 단 몇 개월 만에 스스로 학습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지능이 더 이상 귀한 자산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수돗물이나 공기처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자원이 되는 거죠. 당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AI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 시대가 곧 일상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전문 지식 쌓으면 성공이 보장됐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지식 그 자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부리느냐입니다. AI에게 뭘 물어볼지 아는 능력, AI가 준 답을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 AI를 도구 삼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이게 새로운 부의 기준이 됩니다. 지능의 대중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새로운 생존 법칙입니다. 지능이 공짜가 되면 또 뭐가 바뀔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물건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게 뭡니까? 인건비죠. 빵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값만 드는 게 아닙니다. 반죽하는 사람, 굽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이 모든 인건비가 쌓여서 최종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이 모든 걸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부가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탈화폐화라고 부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면 시간당 수십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AI 변호사가 거의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병원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서 비용은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같은 돈으로 10배 많은 걸 살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평생 아껴온 저축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은행에 5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작은 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그 돈의 실질 가치는 1억이 되는 겁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이 만든 풍요를 어떻게 나눌지, 그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겁니다. 가격 파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디플레이션입니다. AI 로봇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립니다. 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24시간 물건을 찍어냅니다. 그럼 뭐가 벌어질까요? 공급이 폭발합니다.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생산성이 그보다 더 빠르게 향상되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걸 통해 인류가 보편적 고소득 사회로 진입한다고 예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억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서 현재 자산의 실질 가치가 10배로 상승하는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기름값도 아니고 전기료 수준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가 사라지니까요. 집을 짓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24시간 공사하면 건축 기간은 절반으로 줄고 비용도 대폭 낮아집니다. 생활 전반에 비용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겪었던 인류의 고통이 해결되는 시대가 눈앞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풍요의 시대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혼란의 시대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특별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 던진 경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인구 붕괴 구간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현재의 저출산 속도가 계속되면 90년 뒤 한국 인구의 대다수가 사라집니다. 국가 소멸 위기죠. 농담이 아닙니다. 통계청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를 추월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령화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경제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공장이 멈추고 가게가 문을 닫고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이 붕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뭡니까? 머스크는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인간은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AI와 로봇이 채우고 그동안 인간은 더 오래 살면서 축적된 지혜를 나누는 사회 구조로 재편하는 거죠. 한국에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AI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의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혁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수명 연장 기술입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내부의 노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늙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걸 되돌리는 기술 말이죠. 머스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인류가 15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곧 온다고 전망합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이미 실험실에서는 쥐의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간에게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150세 시대가 열리면 한국의 인구 문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로봇이 채우고 인간은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젊은 세대는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시니어 세대는 그들이 살아온 통찰을 나누면서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한국이 이 기술적 전환점을 성공적으로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술로 극복한 첫 번째 국가로 역사에 남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AI를 도구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 그게 시니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세요. 그게 이 급변하는 기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니까요. 2026년 우리는 AGI 탄생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변하고 지능이 공기처럼 흔해지고 가격이 무너지는 격변의 한가운데 말이죠. 기술 혁신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축복입니다. 한국은 인구 위기라는 독특한 난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AI와 수명 연장 기술로 이를 돌파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풍요로운 노후, 그건 지금부터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당신에게만 주어질 선물입니다. 변화의 속도에 당황하지 마세요. 중심을 잡고 기술과 공존하는 삶을 설계할 때 가장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